요약하자면 안용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게 저는 요약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총괄 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부산시장님의 이해 부족이나 그리고 초기여서 역할이 다소 조금 축소됐던 건 아쉬웠다. 그리고 둘째, 처음이다 보니 부산 건축계의 다양한 어떤 분야들이 함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생각들을 같이 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협력 그런 것들은 조금 덜했다. 그리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던 건 아쉬움이고 하지만 공모전에 대한 운영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을 계속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김승남 회장님께서 얘기했던 것들을 요약해보면 서울의 제도를 복사해서 조금 축소 운영하는 재생산의 구조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도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다.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갖추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행정 사업에 조금 소진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좀 멋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도 두 분 다 같이 얘기하신 게 시스템, 공모전 운영은 성과였던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하지만 진짜 폭넓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것 같거든요.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도 그 2년 동안 경험했던 거 있거나 아니면은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총괄 건축가 제도가요. 좀 질문인데 총괄 건축가 제도가 만약에 총괄 건축가님이 지금 2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 누군가가 선되고 이렇게 후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서울도 이렇게 텀이 있었나 해서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시장님은 왜 단기 10년 저번하는데 왜 총괄은 공석이 되죠? 이게 아까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공석이 된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근데 벌어진 것 중에 서울하고 부산하고 김일철 선생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제일 큰 이유가 그래도 서울은 돌아간다. 근데 부산은 멈췄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돌아간다는 것은 역시 공간 개선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고 부산은 공간 개선단의 역할들이 그냥 주택 건축 안에 있는 총괄 건축과 행정 조직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승남 대표께서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어쨌든 처음에 이제 김승남 대표랑 같이 이제 그 서울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저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자. 지금이 이제 하나의 부산에 이런 제도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고요. 두 번째, 이 총괄건축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각 시도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의 구제는 부산시에서 지정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지정을 안 했다는 것도 금방 얘기하셨듯이 시장의 구제면 대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대행도 안 하냐.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지금 이제 전국의 12개 광역시도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입장은 그거죠. 이게 그 100만 이상이 되는 아니 저희 같은 한 200만 이상이 되는 도시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이하가 할 수 있는 이런 쪽 그리고 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달라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 이제 연말에 공공건축이 심포지움이 열렸을 때 나왔던 그때 비교가 된 게 사실 그 부산이 이제 그 타켓트가 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됐던 게 제주도였거든요.
제주도는 이제 물론 100만 이하고 또 다른 어떤 이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산과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위에서부터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제주도는 이제 지금 밑에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는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이제 평가들이 굉장히 높았다.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제일 큰 차이점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밑에서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위에서 내려가니까 이게 이 교육이라는 어떤 체계를 갖추지 않고는 그리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 제도를 못 만들고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아까 이제 안현배 대표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350만 많은 건축인들이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제주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보다 저희들이 이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이거 말 그대로 민간 건축가가 이런 공공건축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 건축에도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제도의 취지인데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이해도가 그렇게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역시 이제 이 작업을 한 2년 동안 쭉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런 얘기들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각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것들 공감대를 이루려고 얘기를 해봤지만 돌아온 반응들이 썩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호적인 반응은 일단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채널을 열리기보다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은 오해부터 하기 시작을 하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수성 중에 하나가 아니었냐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를 지금 방금 이제 김기수 교수님 말씀하신 게 조금 같은 맥락에서 제가 조금 여쭤보는데 사실 제가 부산에 이제 공공건축가를 1세부터 연구지 했을 때 했고 그때 제도가 생길 때 좀 아우디의 그 민간 전문가 제도를 만들 때 제가 외부 자문위원이었고 지금까지 개선 지금 보고서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에 사실은 굉장히 깊이 공공건축가로 처음부터 지켜봤고 그 다음에 각 시도에 펼쳐나갈 때 제가 또 다른 시도에 가서 공공건축가 부산의 제도가 지금 되고 있는 현안들을 설명하기도 했고 여러 이제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었는데 왜 서울은 지금 현재 거대한 조직임에도 저렇게 조금 그래도 시스템이 갖추어졌고 제주도는 왜 위에서가 아니라 밑에서 공공건축가 바닥에 있는 친구들부터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느냐. 그리고 작은 시도는 또 어떻게 시장과 총괄건축가가 1대1로 만나서 뭔가 단판을 짓는 장면이 만들어지느냐. 그럼 부산의 현황은 지금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가장 아쉬운 것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자기 시간을 내세워서 공공건축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참여하면서 힘을 보탠 사람이 없어요. 부산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고 바뀐 제도를 통해서 그걸 보려고는 했지만 정말 몇 분 안 되는 사람이 이 제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고 했는데 제가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는 다른 시도나 다른 걸 봤을 때는 그런 인력이 정말 자기가 희생을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이끌어내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부산이라는 도시의 규모 같으면 저는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냥 우리 총괄건축가 제도가 총괄생님 오시고 나서 2년만 봐도 그냥 4-5명밖에 안 했어요, 일을.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앞에 총대를 메고 가는 분이 4-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은 다 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제도 이래야 된다 하는데 실제 불러가 니 일 좀 맡아라, 니 일 맡아라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저 또한 뭐 거기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가장 저는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제주도나 지금 현재 뭐 남해나 아주 작은 도시는 공공건축 숫자가 몇 명 안 되는데 일주일에 이틀씩 모든 공공건축가가 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부터 다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뽑아놓은 공공건축가는요, 공공건축가에 참지 다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랬고. 수준이 안 돼요. 왜? 열심히 자기들이 희생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임기라도 내가 선정된 2년이라도 내가 봉사를 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진짜 공공건축가가 될 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쉬웠다는 생각이고, 여기 지금 김기수 교수님이나 안영준 소장님도 열심히 뭐 하셨고, 우리 정치계에 계신 분들도, 이 도선 사님도 정치계에 계시다가 잘렸지만, 지금 이제 가고 계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앞에서 뭐 회의하고 하면 뭐합니까? 비롯해서 실제 건축가들이나 실무에서 받쳐줘야 되는 사람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신인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제 후배들한테 얘기하면요. 아, 제 돈을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불합리한데, 막아야 됩니다. 형님, 이거 가면서 됩니까? 그래, 그럼 이거 할래? 같이 하자. 안 해요, 아무도. 그게 가장 문제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럼 왜 유독 우리 부산은 그걸 안 하느냐. 부산의 어떤 기질도 좀 있겠죠. 어디 나서기 좀 싫어하고, 뭐 좀 남 앞에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스스로 건축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 외에 정말 조금이라도 뭐 내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내 몸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제가 반론을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너는 그렇게 얘기했네. 저는 구시대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 건축가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재능 기부를 해야 되고 그걸 해야 돼요? 아니, 그 되는 기부가 희생의 문제 아니에요. 아니 물론 열정의 물론 문제지. 열정의 문제, 뭐 관심의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신 분도 참 멋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주도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정이나 뭐 이렇게 관심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서 그걸 했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왜 지금 이걸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예를 들어요. 도시재생을 왜 하기 시작을 했냐 그러면 실제로 도시재생이 뭐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거나 또는 뭐 동네의 정의를 구현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을 시작한 이유는 도시가 성장하는데 7대 동력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도시를 잘 만들면 나라나 이런 데가 다 발전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건축의 문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양적으로만 이렇게 생산하던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사실은 팔고 세일즈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 되면 이게 엄청난 돈도 되고 재미도 있고 또 파급력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도시의 경쟁력들을 높이는 일들을 한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산은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그러면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알잖아요. 뭐 정권 바뀌고 나서 과거에 건축가나 뭐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당신들 때문에 책임이라 부산시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부산에서 지금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잘못 때문에 이렇다 하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들을 가지고 있죠. LCT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LCT 건치고 나서 앞으로 LCT를 재반복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심지어는 그런 데 대한 어떤 토론들이나 이런 것조차도 할 기회도 없었단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권신이나 이런 거는 뭘로 시작되느냐? 이게 내 거래야 시작되는 거죠. 나도 참여를 하고 나도 한몫이 되고 나중에 되면 나도 이익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내가 정말 좋아지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제도가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제도가 그러면 우리 건축계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게 그게 왜 그럴까? 근데 자 그러면 누군가가 득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아마 여기에 자기가 헌신을 하는 자세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권리랄까 이런 얘기들이 좀 표현했으면 좋았지 않았냐.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중앙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하는데 못 쫓아가겠어요. 근데 그게 뭔 얘기인가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한 만큼 자기가 전문가 되시고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정을 받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했던 얘기들이, 물론 이거를 아무리 탓하자 이런 생각이 저는 없었어요. 이게 부산이 이게 잘못된 게 그 사람들 탓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제도가 그래도 우리 부산에 잘 정착이 되면 조금이라도 우리 건축계를 위해서 나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그거는 민간뿐만 아니고 저는 행정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감대를 이루려고 그 공지에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 제도가 지금은 민간 국장 때문에 하여튼 좀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만들어 놓고 나면 저분이 평생 할 거 아니잖냐. 어쨌든 이런 자리들이 다 또 건축계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근데 그것만큼이라도 이 제도가 좀 잘 안착되게끔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사실 처음에 뛰어들었던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근데 그거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게 외부에서 어떤 이 원인을 찾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속에서 그런 답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지. 이게 제주도 부루하고 서울 부루하는 사이에서 그게 부산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울의 어떤 모습을 이 벤치마킹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도시였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하되 서울처럼 이렇게 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서 출발이 됐던 거지. 꼭 서울의 모습을 따라가자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문제점들이 그런 도시들하고 비슷했다라고 이렇게 좀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나는 그 두 분들 다 말씀이 나왔다고 그래서 선생님 먼저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그동안 내가 느꼈던 이야기, 부산 가서 제일 처음에 부산의 공무원들이나 다른 여러 관계분들 만나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서울의 경우에 서울을 예를 들어서 또 미안한데 서울의 경우에는 내가 공공건축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공공건축 포럼에 내가 의장을 맡아서 서울시 이제 공공건축가들의 이제 그 대장 노릇을 한동안 했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게 찾아가는 동사무소 프로젝트로 400몇 개인가의 동사무소를 이제 개선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동사무소에 공공건축가를 파견을 하면 동사무소에 행정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동장이 건축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그런 말씀은 선생님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산서 오고돈 시장도 나를 알아서 나를 불렀던 게 아니라 이제 승효상 위원장이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오고돈 시장도 한동안은 아마 김인철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긴가민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실국장들도 마찬가지였고, 게다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 게 언제부터였느냐면 시민공원 이후부터예요. 시민공원을 이제 잘 됐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여튼 말썽 많았던 그 문제를 또 해결을 하고 났더니 그다음부터는 하다못해 이준성 실장이나 김광현 국장이나 다른 분들이 다
그때부터는 뭔가 인정하는 분위기고, 시장님도, 오거돈 시장도 그때부터는 이제, 좀 기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 말을 아무리 잘한들 그건 아무 소용없고,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제대로 만들어내게 하려면, 그러니까 오신호 소장의 이야기나 뭐 다 마찬가지의 이야기인데, 어떤 뭔가를 해 보여주기 전에는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 건축가들의 생각에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국민교육 자체가 이미 우리는 뭐 초중고등학교 때 의무교육 받을 때 건축이 문화다, 인문학이다라는 공부 하나도 안 배웠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건축은 이런 것이고, 인간의 환경을 만들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 백날 해봐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부동산이고 건설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 지금까지 해오던 건축과는 다른 건축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어떤 그 환경, 이 도시 문화를 만드는지에 대한 거를 실증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2년 만에 해야 된다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였고, 한 것이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때 내가 부산서 이제 임기 감사패 받고 올라오면, 감사패인가? 기획과에서 감사패 하나 만들어줘서 그거 받고 올라오면서 생각했었던 게, 만약에 내가 또 하게 된다면, 나의 일주일은 내려와 있고, 일주일은 뭐 서울도 내일 가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김성남 의장 이야기하는 것도 100번 옳은 이야기고 한 건데, 근데 지금 아까 김규수 교수가 이 총괄건축가 제도를 이제 국건위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괄건축가 제도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는 국건위에서 일단 지정하는 게 아니라 총괄건축가를. 아니,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퇴임하고 올라와서 2, 3일인가, 한 일주일쯤 있다가 박인석 위원장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제 퇴임했다 했다고 했더니 그 사람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바람에, 이거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이걸 제도를 만들었으면 끝까지 뒤를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게 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스포트는 하는데 총괄건축가를 국군에서 지정하는 건 아니죠. 글쎄,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제도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래서 지금 신춘규 대전시 총괄건축가가 답답해서인지 지금 총괄건축가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보들을 좀 주고받자는 그런 뜻으로 그걸 한 게 있는데,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만들어는 놓고 다 이렇게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냥 팽개쳐 놓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강의하시는. 저도 좀 얘기할게요. 두 분 얘기, 저도 수긍하면서 또 한편 조금 다르게도 생각해 볼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양적인 건축에서 양적인 어떤 성장이 이제 질적인 차원의 어떤 변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말 그대로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도시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50년 내지 100년의 근대화 속에서 도시나 건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통째로 빼먹고 혹은 괄호치고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영역, 이게 도시가 됐건 건축이 됐건 거기 어떤 공공성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대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앞에 이제 김 소장 말씀대로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혹은 우리 도시 자체의 질에도 이제 플러스가 된다는 어떤 믿음 혹은 공감대 속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제도들을 실천하고 시도해 보는 건데 조금 이렇게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공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 시민 다수 정부에게 이익이 되고 그리고 그들 다수에게 다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제까지 없었냐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대신해서 이익을 보는 어떠한 집단도 있었고 혹은 계층도 있었고 뭐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일부 양보도 해야 되고 혹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이렇게 서로 타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최고 좋은 거는 이게 모두에게 다 윈윈이 된다는 어떤 공감 아까도 이제 그게 진짜 건축가들이 실천하고 희생하면서 그런 결과에 몇 가지도 이제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아까 스케일이라고 하는 도시 스케일이나 인구로 봤을 때 작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계몽을 통해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의 어떠한 주도 속에서 혹은 서울이 이미 글로벌 시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나 그런 속에서 또 어떤 면은 좋게 얘기하면 계몽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민층이 있다든가 혹은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거나 공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래서 제가 맨날 조금 최근 들어서 더 비관적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회의적이 되는 것이 이 도시는 모양은 메트로폴리스인데 거꾸로 그런 양쪽으로 다 불리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수를 위한 다수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면에서 그동안 그러한 이익 인터레스트죠. 그거를 과점해 왔거나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이제 양보도 하고 포기도 하고 최고 좋기는 윈윈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도시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빼놓고 얘기했는데 건축이라는 영역이 있고 건축 바깥이 있다고 볼 때 건축이나 도시도 이걸 우리가 재화라고 놓고 볼 때는 우리가 공공선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건 일반 재화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과 거기에 개입된 여러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건축가의 어떤 그룹들의 어떤 파워와 건설회사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알고 있고 거기에 언론은 또 어떻고 거기에 이 도시의 행정이나 관료들이나 심지어는 뭐 건축계 내에서도 또 서로 우리가 건축계 내는 다 같은 어떤 공공성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익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 소장님께서는 이제 그걸 어떤 면에서는 건축계 내 분들 사이에서도 뭐 그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실천되는 데 있어서 저항이나 이게 왜 있냐 그럼 결국 인터레스트 때문이란 말이죠. 물론 뭐 이상한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이 도시를 좌우한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거부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큰 게 이 변화 자체가 싫은 사람들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인구로 해서 메트로폴리스라고 볼 때 우리가 메트로폴리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 얘기라면 결국은 조직이 있었고 아까 얘기한 풀타임 건축가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누가 시장되건 뭐가 되건 어떤 또 뭐 여가 되건 야권 바뀌어도 어느 정도의 레벨에서 계속 굴러간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 결국 조직이죠 혹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됐거나 성과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조금 건축 안과 밖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건축 안에서도 과연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헌신하는 것도 우리 필요하고 어떤 면은 지금 김 소장님 말씀도 한데 조금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또 좀 다른 의견도 필요하다면 토론이 좀 비관적으로 보이거나 회의적으로 자꾸 보이는 게 최근에 우리 뭐 저도 그때 조금 그런 얘기 같이 하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LCT 같은 일들을 볼 때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어디서도 불가능한 일이 여기서만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소도시에서도 어렵고 제주도에서도 어렵고 수도에서도 어려운 일은 여기서만 일어난다. 전국에서도. 그다음 그것이 물꼬를 트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 뭐 그다음 거의 쓰나미 같은 현상이 이제 도시 전체에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총괄 건축가가 가진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고 하지만 어떤 면은 또 어떤 우리가 결국은 달성하려는 건 도시화 건축에서 단순히 질이나 뭐 정도인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 어떤 공공성을 높이면서 모든 다수의 어떠한 이익이 되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후손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볼 때 그런 것들이 조금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가 않다라는 게 2년 동안을 보냈을 때 결과로서 좀 느끼는 게 아닌가. 네? 결국은 뭐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죠. 좀 죄송합니다.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김기수 교수님이 안정도 소장님 정책위원 뭐 평가도 맡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안 물어. 누구한테 물어요? 대안 얘기를 좀 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대안 얘기를 좀 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하고 싶었던 게, 전 사실은 큰 그림도 모르고 뭐 다 몰랐지만, 제가 공공건축가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거는, 내 돈을 써가면서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그리고 급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해가면서라도 조금 내 소신에 맞는 공공건축가라면 최소한 이 작업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완성하고 나니까 거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건설본부의 공무원들도 각 직종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바뀌었고, 그 사용부서도 바뀌었고, 그래서 그 자체가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몇 명의 사람이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건축관 공공성 다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보장받지 못했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그 희생이라는 게 희생인지 오히려 더 뭐 보람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그냥 뭐 묵시적으로 하던 사람, 관습적으로 하던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서 가장 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공공건축가로서의 자리가 있건 내가 일을 맡았건 뭔가 발언을 해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을 질 수 있는 뭐 이런 걸 사실 자세를 가지고 좀 임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다른 자리에 가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그 어쨌든 사용부서에 대한 사람들, 민간에 대한 교육인데, 결국 그 역할이 단순한 언론도 그걸 우리 대신해주지 않고 정부도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각자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지금 뭐 총괄건축가도 공석이고 정책위원도 공석이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공공건축가 임기 다 끝났고 저는 부산시 공공건축가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 공공건축가였고 어디 가면 그냥 아직도 뭐 공공건축가라고 내준 명함 다 쓰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한 번 한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도 공공건축가가 되어서 해보니까 나도 그렇게 변했고 공무원도 그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 민간에 보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니까 어저께 왜 이번엔 건물은 왜 좀 나아졌지, 왜 이 공간은 좀 나아졌지 할 때 공공건축가가 개입됐다는 것들을 나중에 알고 나면 또 좀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포기 안 하고 계속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암울한 시기고 뭐 힘든 것 같아도, 또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서 오히려 반대를 하는 사람도 어떤 의도이든가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총괄건축가제도 지금 제도가 아니라 저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산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요구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까 김기수 교수님께서 왜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나? 공교롭게도 이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은 건축국장도 없어졌어요. 건축직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은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설계 제도가 바뀌었지만 많은 건축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거를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딴 그룹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게 전체가 다 좋아지거나 공정해지거나 이런 생각을 못 가졌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일들을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공간개선단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지 않는 것들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작년에 업무 보고 일지를 보면 300억을 썼어요. 그 중에서 300억 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총괄건축가제도,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지원센터 이런 거 다 운영하고 있었고 실제로 우리는 그 서울에 있는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버금가는 건축문화재라는 걸 이미 십몇 년 전부터 사실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것들은 부산과 서울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좀 부러운 거는 두 가지가 되게 부러웠어요. 하나는 한 9개 정도 되는 작은 것들을 고쳐서 저거 참 잘했다고 하는 증거들을 남기기 시작하는 일들을 했다는 게 참 부러운 일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 안에서도 이 그 300억 안에서도 조사하고 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갔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좀 김일수 선생님이 다시 하시건 아니면 새로운 총괄건축가가 오건 간에 이런 생각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잘못했다고 서로 헐뜯지 말고 지금 서울에도 봐도 내곡동이냐 일본이냐 난리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소모적인 이런 정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그리고 공정한 그런 룰 안에서 할 수 있는 파일을 키워나가는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으로 공무원과 건축 민간 조직과 그리고 업계가 같이 학계나 다 같이 갈 수 있는 무언가 넓은 그 플랫폼을 사실은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되고 결국은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게 만들어지면 저것 때문에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그 증거를 보고 이 제도 참 잘 도입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노력들은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주로 이제 이야기되는,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이라는 걸 하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부산서 건축직 공무원들이나 기타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건축이 너무 그쪽 사람들과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 강익 교수가 얘기하는 계몽일 수도 있고 또 교육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는 거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상대방한테 전해주고 그쪽의 지식을 내가 받는 그게 소통이 아니고 그렇게 주고받음으로 공감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휘가 건축 행정을 하든 건축 설계를 하든 건축 시공을 하든 그걸 이용을 하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은 공간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공감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공감대라는 게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번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동안에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KTX에서 나한테 무슨 특별 회원인가 특별 멤버가 됐다나 그래. 근데, 그나마 보람이라고 느꼈던 거는 뭐냐면, 내 주변의 공직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공무원 같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놓을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안고 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 근데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예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뭐 그런 게 아까 오신 부원장 이야기처럼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발언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기회를 한두 분만 드리겠습니다. 누구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계시면 마이크 끄시고 노진석 소장님. 예, 노인석입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래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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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른비에 굉장히 오랜만에 김기수 교수님 이렇게 연락 오셔가지고, 왜 요즘 얼굴 안 보이냐고 있어서. 예. 근데 좀 잘 듣고 있는데요. 글쎄, 저는 김인태 선생님 부산 오셔가지고 막 2년 남짓 시간이 크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은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또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이전과 김 선생님이 통합주가 오시기 전하고 그 이전과는 분명히 일단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어떤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보다는 사실 그 터닝 포인트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어떤 그런 결과들이 그래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아쉬운 건 아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고 훌륭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제 생각도 그렇고, 또 주변에 같이 동종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총괄 건축가 제도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큰 게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산이 한 도시를 전체를 뭔가 굉장한 파라다이스로 꾸며야 되는 책임감 있는 자리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부산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그런 직능과 권능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시장의 어떤 정책 어떤 구현을 하는 어떤 파트너 정도, 좋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총괄 건축가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부산 시민에게 주어주는 굉장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큰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우리가 명절에 받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그런 선물 세트 같은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어떤 존재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우선 그것이 첫째다. 그러려면 시민과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 우선 공무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염두에 둘 게 아니고, 어떤 공무원 상대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총괄건축계는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총괄 건축가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저분이 나에게, 부산 시민인 나에게 큰 선물이구나. 그래서 최소한 이 건축에 관련된 주거 공간이든 공간에 관련돼서 저분이 시민 한 사람이 뭔가 내가 살고 싶은 공간에 어떤 근본적인 솔루션, 방향을 뭔가 이렇게 개개 시민들 다 이렇게 개개인이 미약할지 모르지만 저분이 우리 어떤 도시 공간이나 주거 공간에 대해서 뭔가 바람직한 이 부산을 펼쳐주실 분이라는 어떤 기대감, 기쁨, 즐거움, 그런 존재로
빨리 자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 관계하는 분들이 조금, 노력을 하셨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산 건축계에서, 노력을 해서, 이 총괄 건축가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라는 부분을, 총괄 건축가 누가 오기 전이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건축계가 전체가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그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어떤 이념이나 이런, 관계없이 그 부산 시민의 건축 공간, 도시 공간에 대해서, 그죠. 시민들이 의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자리가 되어서, 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있고요. 사실은, 한편으로 총괄 건축가 제도라는 것의 근본적인 측면을 보면, 결국 이게 건축 행정과 문화의 어떤 그 주도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총괄 건축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 건축계가 분명한 어떤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토양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총괄 건축가 제도가 어떤 리딩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 포럼기에 사실 새로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요. 아마 공공건축가에 대한 관심이 크니까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아는 조윤경 소장님이 한번 오늘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카메라 갈게요. 한 말씀 해주셔야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스타원출의 동료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전 사실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이제 공모전에 많이 도전하기도 하고, 공공건축가로서 한 건 없지만, 이제, 공공적인 일에 좀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 좋아진 것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제 기대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더 훨씬 많이, 갑작스럽게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근차근 좋아지면 앞으로 부산의 건축적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신 김인천 선생님과 김기수 교수님, 안용대 대표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오늘 행사 마칠까 합니다.